지역 시사의 이슈를 중심으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 UBC 시사진단, 울산 이슈의 중심에 시사진단이 함께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업도시 울산이 이제는 친환경 생태도시 타이틀까지 얻으면서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높아진 도시의 위상과 가치에 비해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울산은 전국 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대중교통수단이 버스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자, 그랬던 울산이 이제는 교통 인프라를 갖춘 혁신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지요. 울산연구원 미래도시연구실 김승길 박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랫동안 울산에서 연구를 하시면서 교통 분야의 전문가시니까 어떤 변화들을 좀 눈여겨보셨을 것 같은데 10년 전하고 지금의 울산 교통 여건이 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교통수단과 교통인프라를 10년 전과 좀 비교를 해보면요. 교통수단 측면에서 보면 자동차 등록대수는 2019년 기준 57만 대 수준입니다. 예. 그래서 10년 전에 비해서 약 1.3배 정도 증가를 했고요. 자동차 이용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를 했죠. 그 대신 승용차 이용자는 증가를 했지만 시내버스 이용객 수는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예. 교통 인프라 측면에서 볼 때 총 도로의 연장은 3,340km 정도 됩니다. 예. 그런데 2010년 대비 350km가 확충이 되었는데요. 최근에 보면은 이제 울산 포항 고속도로 또 오토밸리로 2회로가 개통되어서 지역 간 및 지역 내 어떤 접근성이 과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코로나19 얘기 좀 먼저 해볼게요. 우리 일상이 많이 바뀌었는데 평소에도 버스,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셨던 분이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요즘은 좀 타기가 꺼려집니다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실제로 영향이 있었습니까? 저희 지역사회에서도 이제 코로나19가 급증한 이제 3월달, 4월달에 같은 경우에는 시내버스 이용객 수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에서 50% 정도로 급감을 했고요. 또 이용객 수가 급감을 하다 보니 운송 수입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내버스 운송 업체들이 최악의 경영난을 지금 겪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의 변화들 이제는 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만 울산의 유일한 대중교통인 버스 만족도마저 4년 연속 광역시 중 최하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이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매년 대중교통 현황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최근 4년간을 비교해 보면 그래도 점차 그 만족도가 개선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우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개선이 되고 있다. 예, 조금씩 만족도는 개선은 되고 있습니다. 다만 2019년 기준으로 보면 인천 다음으로 제가 특강역시 중에서 좀 가장 낮은 만족도가 낮은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측면에서 봤을 때 뭐 버스 노선 체계라든지 배차 간격, 그다음에 교통약자의 어떤 시설 이용의 편리성 등의 어떤 만족도가 약간 낮은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앞으로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뭐 노선 체계, 배차 간격 시민들이 아주 뭐 피부로 느끼고 계신데요. 이거 좀 해결 방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지도 연구를 하실 것 같아요. 버스의 이제 노선 체계를 전면적으로 한번 이제 개편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거든요. 전면적으로 개편을 해야 한다. 왜 그러냐면 이제 저희가 이제 2021년 되면 동해 남부선 복선 전철화 사업이 이제 전면 이제 개통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많아서 이제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에 대해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에서 이제 담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동해 남부선 복선 전철화에 따라서 역사를 중심으로 한 한승 중심의 시내버스 노선 체계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고요. 2019년부터 개별 노선제로 전환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업체들에게 대해서 뭐 균등하게 노선을 배분해 주기 위한 그런 안, 그다음에 버스 우선 처리 기법에 대한 작업들을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을 포함한 주변 다른 지역들 보면요. 지역 간 환승 할인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에는 좀 아직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제도 도입, 울산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용자 측면에서는
하한승을 하게 되면은 요금을 할인해 주기 때문에 저렴한 요금으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역 환승에 따른 손실 부담금은 그 강역 환승을 하는 지자체가 상호 그 재정 보존에 대한 그 분담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울산권에 대한 강역 환승 할인제 도입 연구를 시에서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울산을 중심으로 해서 부산, 양산, 경주 지자체가 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손실 부담금에 대한 재정들도 들어가기 때문에 재정 여건들 고려해서 아마 그 강역 환승제 도입을 좀 검토한 후에 빠른 시일 내에 좀 시행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도입할 필요는 있다고 공감하시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할 건지 협의가 필요하다는 특히 거지. 이제 저희 지역을 중심으로 주변 도시 간의 어떤 그 교통수단 분담률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 승용차 이용 분담률 한 70% 정도 되고요. 시내버스 이용률, 버스 이용률은 거의 조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요 강역 교통 축상에서 혼잡들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승용차 이용자들이 대중교통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그런 혼잡도 완화할 수 있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해서 그 사회 경제적으로 많은 그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통수단 얘기하면서 요즘 그야말로 이게 핫 이슈예요. 그러니까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이 줄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전거, 킥보드 이용객이 엄청나게 늘었거든요. 최근엔 완전 문제로 논란이 많습니다만 이 공유 교통수단들 앞으로는 좀 어떻게 자리 잡을 걸로 예상하십니까? 이제 IT 기술 발전으로 공유 교통수단과 관련해서 뭐 쏘카라는 뭐 공유 차량들, 승용차들, 카시어링, 그다음에 저희 지역에서도 이제 그 카카오티 바이크라는 어떤 그 공유 자전거, 전동 킥보드까지 민간 차원에서 이렇게 전면적으로 이렇게 확산이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들 교통수단이 대중교통과 연계해서 어떤 우리가 출발지에서 어떤 대중교통까지 가는 퍼스트 마일이라든지 대중교통을 내려서 하차해서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 그 라스트 마일이라든지 이런 서비스의 중간적인 역할을 좀 담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 이용을 해봤거든요. 공유 자전거, 공유 킥보드. 집에서 안전장비를 다 차고 나와서 타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맞습니다. 그냥 길거리에 있는 걸 갖고 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타고 나서도 그냥 뭐 길거리에 주차를 하는 시스템이니까 이게 안전 문제도 좀 문제가 있고 길거리에 아무데나 방치하다 보니까 또 도로의 애물단지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안전과 편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없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부분이 이제 보면은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이용자 관점에서 보면 이제 내가 QR 코드로 찾아서 가까운 곳에 있는 이제 수단들을 찾아가지고 타지 않겠습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보관소가 없기 때문에 도크리스크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용자 관점에서 보면 이용하기가 편리합니다. 그런데 사용자들이 이용하다가 안전장비를 착용 안 하고 가다가 어떤 교통사고가 났을 때 문제점. 그다음에 이용 후에 보관소가 마련돼서 그쪽에 보관하면 상관이 없는데 무단 방치했을 때 도시 전체적인 미관상의 문제점들이 일부 노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형 이동 장치인 뭐 공유 자전거라든지 공유 전동 킥보드에 대한 관련 인프라 시설들 좀 구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은 너무나 부족한 상황.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이 좀 부족할 것 같고요. 이용자 관점에서도 자기가 좀 안전 수칙을 좀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전 장비를 뭐 착용한다든지, 그다음에 속도를 가속으로 안 하고 뭐 이렇게 간다든지, 그 최고 속도는 제한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1인승만 탑승이 가능한데 2인이 타고 가는 경우 몇 번 봤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무단 방치로 이제 도시의 예물단지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게 이제 올바른 주차 문화 형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공 및 그 공유 이제 그 수단 같은 것들을 제공하는 민간 협력해가지고 공동 캠페인을 좀 해서 올바른 주차 문화를 좀 형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화 정착이 우선 좀 돼야 한다. 알겠습니다. 다시 대중교통 이야기로 돌아와서 울산의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박사님께서 직접 제안하신 거예요. 통합 교통 서비스를 도입해야 한다. 자, 뭐 기사 보면 나오지만 정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이 자리에서 오늘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게 이제 용어로 우선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은 마스라는 용어라고 씁니다. 마스, 약자죠. 약자인데요. 이제 실시간의 어떤 통합
교통 정보 시스템을 바탕으로 교통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교통수단을 조합해 가지고 내가 가는 최적 경로, 그다음에 짧은 교통 시간이 어떤 경로인가를 그 이동형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플랫폼이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예. 가장 간단하게 실례를 들면 저희가 카카오 택시를 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한 번씩. 그러면 카카오티 플랫폼이 있습니다. 플랫폼에서 내가 예약 및 호출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내렸을 때는 그 카드에서 자동적으로 이제 요금이 정산되는 사용한 만큼 요금이 정산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카카오티 그 플랫폼 상에서는 이제 단일 수단에 대한 요금 결제 시스템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합해 가지고 예.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가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게 도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효과를 가져오냐면요. 핀란드의 위미라는 이제 마스를 도입한 사례가 있는데요. 그 사례를 이제 실험해 봤더니 도시 내의 승용차 이용량은 좀 감소를 하고요. 그다음에 대중교통 이용객 수는 증가를 하는. 그래서 도시교통 혼잡을 좀 완화했던 사례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했던 그런 좋은 사례도 있습니다. 예. 통합교통 서비스의 핵심은 예. 지금 K사가 하고 있는 예약하고 호출하고 예. 결제까지 알아서 되는 그 서비스를 예. 모든 교통수단에 넣자는 이야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그럼 내가 A라는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는데 뭐 카드를 꺼낼 필요도 없고 예. 그냥 모바일 기기만 하나 있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예. 버스, 택시, 예. 뭐 킥보드. 예. 아, 근데 결제는 이미 편하게 하고 있는데 예. 그걸 왜 제안을 하신 겁니까? 어떤 장점이 또 있다고 보신 거예요? 결제만의 장점이라고 보시진 않았을 것 같은데. 결제만의 장점은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저희 울산시도 보면 승용차 그 보유 대수를 세대당 구조로 보면요. 예. 이제 10가구 중에 2가구는 엑스트라 여분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가 많습니다. 다른 도시에 비해서. 예, 차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 마스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교통수단을 조합해가지고 가기 때문에 차량 소유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아, 목적이군요. 예. 그리고 차량 그 소요 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두 번째 측면에서는 이 교통수단들이 조합되어서 저렴한 요금으로 빠른 시간 내에 갈 수 있는 그 최적의 교통수단을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측면에서도 좋은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이해가 있습니다. 좀 됐습니다. 자가용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아주 편리한 서비스를 누리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활성화될 것이다. 자, 그런데요. 일각에서 개인과 공공의 이익이 충돌할 거다. 방금 박사님이 제안하신 통합교통 서비스를 도입하게 된다면요.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예, 통합교통 서비스는 다양한 뭐 IT 기술들이 좀 접목되는 건데요. 예. 참여자들이 좀 많습니다. 이용자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수단을 공급하는 공급자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기관도 있고요. 이 플랫폼을 운영하는 그 기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기 때문에 개인과 공공 부분에서 상충된 의견들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익과 어떤 사익을 두 가지 토끼를 다 잡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개인 부분과 공공 부분이 적극적으로 상호 협력을 해가지고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좀 바람직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환승을 하게 되는데 그 이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수익금 같은 것도 어떻게 나눌 것인가? 다 다르니까요. 예, 맞습니다. 아, 그런 문제가 또 있을 수 있겠네요. 그건 협의를 통해서 진행돼야 할 부분 같고 아무튼 시대가 아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시대에 맞는 대중교통의 발전으로 시민들의 만족도가 좀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자, 울산에도 KTX역이 있습니다만 사실 위치상 접근이 힘들어서 특히 뭐 동구나 북구 주민들이 가기에는 어려운 점이 좀 있고요. 또 서울로 갈 때 시간적 경제적으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울산을 둘러싼 지역 간 철도망이 좀 개선된다라는 소식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동해선, 즉 이제 부전에서 이제 태화강역, 그다음에 신경주역, 그다음에 포항까지 가는 동해선이 2021년에 완전 개통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신경주역에서 서울의 이제 북부권에 있는 청량리까지 가는 중앙선이 2022년이 되면 완전 개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저희가 서울을 갈 때 KTX 울산역을 통해 가지고
이제 수서를 가든지 이제 서울역을 가든지 이렇게 했지만 북부권으로 갈 경우에는 이제 청량리역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울산에서는 서부권 제2도심 개발 계획안도 뭐 나와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되면 KTX 울산역 이용객이 감소할 것이다. 이런 걱정도 좀 있는데요. 그렇게 보세요? 동해남부선이 개통되고 나면 송정역과 이제 태화강역을 이용해 가지고 신경주역에서 환승을 해서 수도권으로 가는 이용객 수는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그러니까 태화강 이용을 더 많이 할 거다라는 아니 더 예상. 많이 할 거라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보다는 더 많이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KTX 울산역의 이용 수요는 일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불가피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공청회를 통해서 2035년 울산 도시기본계획이 공청회를 통해서 발표되는데요. 이제 울산 서부권, 역세권 일원이 되겠죠. 거기를 이제 이 도심으로 이렇게 성장시키겠다는 안이 있었고요. 그 울산 서부권을 영남권의 그랜드 메가시티 중심 도시로서 육성하겠다 해서 KTX 울산역 이용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사님 저희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최근에 공항 관련해서 아주 연속 보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울산 공항의 위상이 떨어지는 건 아닌가라는 걱정 시민들도 좀 하고 계신데요. 이게 뭐 개발에 제한도 있고 하니까 도시 미래를 위해서 아예 없애자라는 의견도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 울산공항은 어떤 방향으로 좀 가야 되겠습니까? 최근에 이제 울산에서 제주 간 노선이 증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운항 편수라든지 이용객 수도 많이 증가를 한 상태인데요. 이용객 수는 거의 80만 명에 지금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우리 울산이라는 도시는 국내 그 산업 수도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즈니스 관련 업무 통행량들이 많습니다. 공항을 이용하는. 또 이제 최근에 이제 국가종원이 이제 지정되고 나서 이제 울산하고 대만 하렌이 이제 국제선 부정기선을 이렇게 띄워가지고 운행한 사례가 있거든요. 이거는 울산시의 어떤 관광 산업의 육성 전략 차원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폐지보다는 정치를 통해서 울산공항을 활성화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 뭐 여행도 이제 언젠가는 또 활성화가 될 테니까요. 그런 의견 갖고 계시고. 자, 또 하나 동남권의 큰 이슈는 신공항 건설입니다. 이게 추진이 되면 울산이 얼마나 좀 좋은 협상력을 가지고 좀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도시의 또 미래도 결정이 될 텐데 울산시 교통 인프라 확장 면에서 울산시의 전략은 무엇인지 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동남권 신공항이 2016년도에 중앙정부에서 김해 신공항 확장안으로 최종 발표가 됐었습니다. 뭐 지역 간 의견들이 뭐 첨예함에도 불구하고 김해 신공항 확장안으로 최종 결정이 됐는데요. 이 김해 신공항 확장이 안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과연 적절했느냐라는 것을 한번 따지고 있는데요.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에서 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아직 최종 발표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발표되면 어디 입지가 동남권 신공항 입지 중에 좋을 것인지 아마 검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장 좋은 입지가 선정된다면 우리 울산과 동남권 신공항 간의 접근성 개선 차원에서 도로망이라든지 철도망들에 대한 그 구축 전략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입지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결과 발표는 시기가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이게 11월 중에 난다고 했는데 계속 잠정적으로 연기가 되고 있어서 아직은 잘 모르는 상황.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은 과제들이 박사님 참 많습니다. 잘 해결돼 가지고요. 울산 나아갈 미래 발판이 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울산의 트램 사업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하실 이야기가 많을 것 같은데 이 사업 추진이 벌써 3번째입니다. 저부터도요. 울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엔 정말 시행이 가능한 건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트램 사업이 2003년도에 최초 시도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2008년도에 울산 도시철도 기본계획 1호선 계획을 이제 재추진해서 시도되었는데요. 이제 2008년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터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잠정적으로 유보를 하다가 장기간 이제 표류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제 민선 7기 들어서면서 우리 울산광역시 7대 광역시 중에서 시내버스가 유일하기 때문에 새로운 교통수단을 좀 도입을
사업을 해보자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예. 이 또한 이제 시민들의 편리한 어떤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 차원에서 아마 추진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울산시의 어떤 도시철도망 트램 구축 사업이 이제 인선 7기 들어서면서 재추진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트램 건설 사업 계획은 어떤지 그리고 확정된 노선이 있는지 예.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진행상을 좀 간략하게 좀 예. 말씀드리면요. 올 9월 달에 이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이 국가교통심의위원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첫 발을 내디딘 상태죠. 네. 이제 두 번째 이제 관문이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인데요. 시에서도 행정력을 이제 집중적으로 기울이고 있다고. 이거 다른 제가 도시들도 다 한다고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대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호선을 트램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이기대 예. 쪽에 이제 시범 사업으로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와는 좀 다른 성격의 트램들이군요. 예. 트램 노선은 총 4개 노선에 이제 약 그 48km의 연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업 단계별로 좀 약간 이제 다릅니다. 사업 단계 이제 사업 구간 1단계는 이제 신봉 노탈에서 태화강 역까지는 노선 1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야음 사거리에서 송정지구까지 가는 노선 2가 이제 2027년까지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2단계 사업 구간은 이제 그 신복 효문역에서 이제 대항암 공원까지 가는 이제 3호선과 그다음에 신복 노탈에서 복상 성당까지 오는 4호선 구간이 2028년 이후에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도로들이요. 평소에도 자동차만 있어도 상당히 좀 교통 혼잡을 겪는 그런 구간인데 지금 트램이요. 뭐 따로 높이 올려서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 도로에 그냥 설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교통 혼잡이 더 가중될 것이다. 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트램은 이제 기존 도로에 설치되기 때문에 이제 자동차에 이용하는 차량 수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승용차를 이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교통 혼잡을 좀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우려가 좀 상존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차 이용자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전환할 수 있는 어떤 승용차 수요 관리라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정책 당국에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주차 요금이 싸고 이러기 때문에 자동차 이용을 무분별한 자동차 이용을 너무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드는데요. 이제 자동차 이용이 대중교통 수단 이용 요금보다 비싸게 한다면 사람들이 대중교통 수단으로 옮겨올 수 있는 그런 교통 수요 관리 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자동차 도로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울산시가 10여 년 동안 매달려온 울산 외곽순환도로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떤지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울산 외곽순환도로는 2019년도에 국가균형 발전 프로젝트로서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우선 선정되었는데요. 총 연장은 약 25km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구간이 이제 경부 고속도로에서 농소 구간까지는 고속도로 구간, 그다음에 농소에서 강동까지 구간은 대도시 교통 혼잡 도로 구간으로 나뉘어져서 사업이 진행되게 됩니다. 고속도로 구간 같은 경우에는요, 한국도로공사에서 이제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을 수립 중인 상태로 2003년도에 착공을 해서 2029년도에 이제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도시권 교통 혼잡도로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속도로에 비해서 1년 앞당겨져서 착공과 준공이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도로 구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가 착수된 상태입니다. 뭐 울산에 큰 맥이 하나 드려지는 건데 교통 혼잡 완화는 뭐 당연한 결과일 것 같고 뭐 다른 어떤 효과들 기대하는 게 있습니까? 교통 혼잡 완화 측면에서 보면 이제 동서축 중에서도 울산 외곽순환도로가 울산의 가장 위에 부분에 있고요. 중간에 있는 게 울산 고속도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울산 고속도로의 교통량 분산 효과를 가져와서 도심의 교통 혼잡을 완화를 좀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미포 국가산단이 우리 동부 해안권에 있지 않습니까? 이걸 경부 고속도로로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물류 비용을 최소화해서 지역 산업 경쟁력 제고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강동 관광단지 개발 사업을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하고 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근 도시와의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강동 관광단지의 개발 사업에 큰 탄력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좋은 효과들이 예, 좀 예, 기대가 예, 되는군요. 박사님 생각하시기에 앞으로 광역도시 울산의 교통 여건은 좀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변화해야 할 것이라 보시는지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울산 외곽 순환도로라든지 도시 내부 철도망, 트램 구축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지금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현재 공사 중인 함안 울산 고속도로를 비롯해서 국도 7호선 웅상 무거도로, 그다음에 예. 상계 매암도로, 그다음에 옥동 농서간 도로 등이 이제 전면적으로 이제 개통되고 나면 지역사회의 어떤 도로망의 획기적인 변화가 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 철도망 같은 경우는 동해 남부선이 2021년에 완전 개통되기 때문에 이제 그에 맞춰서 대중교통의 어떤 노선 체계 개편이라든지 전면적인 개편들을 이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승용차 위주의 도시가 아닌 사람 중심의 어떤 대중교통을 예. 이용 활성화할 수 있는 도시로 좀 나아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사진단 끝곡, 엔딩곡은 이제 나오신 분의 추천을 좀 받고 있는데 뭐 대중교통 말씀하셨으니까 버스 안에서 뭐 그런 곡을 혹시 들고 오시지 않았을까? 어떤 곡입니까? 예. 제가 산울림의 청춘을 아하, 예. 들고 왔는데 이제 저도 젊었을 때는 뭐 항상 젊을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년 후면 이제 지천명이 되는 50살이 되는데 예. 하루하루를 후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 청춘이라는 노래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예. 좋은 선곡 고맙습니다. 도시는 시민들의 일상이 펼쳐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기본적인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혁신도시 울산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김승길 박사님과 이야기 나눴는데 감사하고 앞으로 울산의 발전 기대하겠습니다. 시사진단 여기서 마치지요. 고맙습니다.